209페이지 2번 도시개발조합 바로 위에 거기 행정심판 있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뭡니까 하면 시행자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인정되면 나는 이게 위법하다 부당하다 인정되면 행정심판법에 이제 권리구제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하는데 행정심판법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나오고 문제는 항상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냐? 누굽니까? 지정권자. 그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몇 줄 거고 써놔요? 조합. 시험 문제가 조합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없냐고? 조합도 시행자니까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 말든 행정심판이 간다는 게 권리구제. 시행자가 뭔가 처분했는데 나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인정하면 내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절차는 정하를 따라야 되는데 행정심판법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직근 상급 관청인데 그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행정심판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한다? 지정권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러고 안 나오고 뭐라 나온다고? 조합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조합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렇게 하라고. 2번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 우리가 1, 2월 때 공부하니까 도시개발조합도 배웠고 정비사업조합도 배웠고 주택조합도 배웠는데 그 중에 단순한 게 도시개발조합이 단순해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1번입니다.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체크합시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그거 보는 순간 조합 너는 성격이 뭐다? 법인이다. 네, 법인이다. 느껴야 되고 체크합시다.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시험에 시군구 인가받습니다. 시군구가 아니고 지정권자. 두 번째 변경인가입니다. 인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는데 이 밑에 두 개는 잘 나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인가받았으면 지정권자에 인가받았으면 다시 변경 인가받아야 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다. 그것은 별도로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동의 똑같아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입니다. 와. 통의자수 산정 방법 1번 구역 도시개발구역 면적 산정할 경우 국공유지 포함한다.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 공유자 1명이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면 각각 구분 소유자별로 1명이다.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동구 후에 후에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며 전 공동구역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의 순서 그것은 항상 동의받을 때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에 동의받는다. 동의 철회 좌우지가 전에는 나한테 동의 받아가지고 접수하기 전에는 무조건 철회돼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동의한 자의 토지를 내가 사게 되면 나도 동의한 걸 본다. 단 나도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자 수 산정법 딱히 막힐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인데 대표 공유자 1명. 우리는 집합건물인데 너는 구분 소유자별 1명. 주민의 의견 적정 공당구 후에 집합건물 분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난대. 그럼 공당구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계속 늘어나면 계속 포함 그러면 계속 동의받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동의받을 때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 동의받는다. 그 다음 좌우지가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동의한 자의 토지를 취득하면 나도 동의한 걸 본다. 그러면 나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조합의 범격, 조합은 법인입니다. 사실상 써야죠.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인.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인가받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된다. 2번 중요. 등기하면 성립한다. 법인의 성립 시기. 등기한 때. 등기하면 성립한다. 준용. 조합에 대해서 이 조합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영리법인이나 일반법은 상법. 비영리법인, 일반법은 민법. 그래서 일반법,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아주 깔끔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 동의한 자, 안 한 자?
하든가 말든가. 그 안에서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 하든가 말든가. 국가도 조합원이 됩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정신이 있는지 없는 자, 있든가 없든가. 좌우지간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다? 무조건 조합원이다. 의무, 강제 조합원.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에서 1번 잘 나와요. 보유토지 책값사 면적에 관계없는 의결권 행사한다. 면적에 비례한, 섞지 말고 비례가 아니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행사. 뒷말은 스스로, 그 밑에 딱히 없고, 공유토지입니다. 공유토지는 아까 소유자 계산도 몇 명? 한 명. 대표 공유자 한 명이니까 의결권도 하나. 우리는 집합 건물인데, 그러면 소유자가 많잖아요. 의결권도 많아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한 명. 주민의 의견 청취령 공당공걸 후 집합 건물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자 수에 포함도 안 해줘요. 조합원은 돼요. 조합원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은 되지만 걔는 의결권이 없다. 주민의 의견 청취령 공당공걸 후에 집합 건물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 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뭐가 없다?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다. 차별 금지 그런 것은 스스로하고 경비부담, 상식은 읽어보면 됩니다. 상식. 넘겨보게 되면 임원입니다. 임원.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은 몇 명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어디 가든가 짱은 한 명이야, 한 명. 그러니까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요. 이사, 감사 몇 명? 의미가 없고. 조합원이 50명 미만이면은 이사, 감사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장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좌우지간 조합장, 이사, 감사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상수, 필수입니다. 상수,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인데 임원의 자격인데 임원은 자 체크합시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말을 살짝 돌린다고. 조합원이 누구라고?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정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직무인데, 조합장, 이사, 감사, 상식적이지만 시험에 나와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에 의장이 된다. 두 번째, 이사는 정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자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업무를 나눠서 본다. 감사는 조합의 사업의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번이 잘 나오죠. 비리방지.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거 잘 나와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겸직금지도 똑같은 비리방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하지 말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다른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직원도 하지 말고 그 조합의 임원직을 하지 말고 다른 조합의 임원직도 하지 말고 비리방지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중요합니다. 체크합시다. 다음에 해당한 자는 조합에 체크해요.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OX, O. 한정치산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X, X. 임원이 될 수 없다를 갖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를 바꾸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금치산자가 조합장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임원을 하지 말라고, 임원. 자격선치입니다. 임원으로 서임된 자가 결격서에 해당되면 그날 잘린다? 다음날 잘린다? 다음날 자격상실. 총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총회는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입니다. 의결권을 갖는 체크합시다.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원래는 개발법은 둘 수 있다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두어야 돼 필수니까 개인 점수 그러는데 원래 작년에는 100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이었거든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 함정 쓴다고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이 함정이었거든요. 함정 쓰다가 이제는 아예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뭐라고?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100명이 나오지, 100명이. 100명 이상 둘 수 있다. 아니라고 몇 명이라고? 50명.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임의적. 개인 점수.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몇 명 이상? 50명 이상. 도정법 100명 이상. 그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위원회가 뭐예요? 대위원회가 뭐예요? 총회 권한대. 총회 하라 그러면 총회가 안 된다니까 조합원이 모여야 돼. 조합원 안 모여. 웬만해서는 조합원 안 모여. 조합원 안 모이니까 어째 일이 안 돼, 일이. 그러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대행하면 안 되고 총회 가고 좀 경미한 것은 대행을 하고 그럼 맨 밑에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것은 대행이 안 되는데 우리가 25회 때는 뭐라 했냐 그러면 첫 글자서 정, 배, 한, 임, 해 해가지고 25회 때는 정, 개, 한, 해, 임이라고 포항에 있는 학생이 만들었어요. 카페에서. 그러니까 이게 좋네 이걸 쓰는 거. 26회 가니까는 왜 우리가 25회 걸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깨, 임, 환정해 이러고 안산에서 만들었어요. 27회 가니까 우리는 조용하지만 다른 데는 안 조용하다. 울산에서 왜 우리가 앞전 거 따라야 돼요? 해가지고 울산 가게 되면 나은이인가 누군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뭐라 했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화나 게임해 게임해. 그래서 올해는 이거 쓰기로 했어요. 정화나 어쩐다고 게임해. 정관 변경, 환기 작성, 개발계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합병 해상. 올해는 뭐라고요? 정화나 게임해. 문제 풀이할 때 정화나 게임에 그걸 쓱 지나가는 거요. 뭔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정의, 정관 변경, 환기 작성, 개발계 수립 변경. 그 다음에 가라는 실시계 수입 변경이 절대 아니요. 그리고 임이니까 임원 선출 해 합병 해산. 임원 선출 실시계 암기하고 딱 하게 되면 이사 선임, 글쎄 감사 선임, 글쎄 조합장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가 누구라고? 임원입니다. 임원. 이렇게 말 돌린다고 속으면 안 된다고. 그게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조합에 관한 사항이니까 틀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사업은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1번. 시행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한다. 실시계획 만든다. 뭐 만든다? 사업계획 만든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 경우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거기 들어봐요. 실시계획은 자금 조달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실시계획에는 착공 시기가 포함되어야 된다. 준공 시기도 포함되어야 된다.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뭐가 포함되는가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단지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다. 그것만 딱 암기해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다. 2번 실시계획인가?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개발법은 지정권자. 2번 의견정지. 얘만 잘 잡으면 돼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지정권자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만들어요? 만들어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내가 나한테 없지. 자기는 자기한테 인가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장인 지정권자가 작성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장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작성 인가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그 부분만 잘 잡으면 돼요. 그게 함정이니까.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시도 대도시장의 의견 들으라.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작성 인가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들으라. 그 부분만.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되고. 실시계획 고시.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인가에서 뭐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2번 고시효과인데 고시효과 1번이 가로 나와요. 자,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국계법,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몇 번이요? 5번이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도 어쩐다? 결정 고시됐다. 아주 단순한 얘기야.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실시계획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같이 결정 고시된 걸로 보고,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단순한 내용이고, 3번 관련 인허가 등에 의지해 벌써 세 번째요. 이 법에서 허가받으면 저 법에 있는 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왜요? 이 법에서 허가권자가 저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며칠 내에 대답한다? 그럼 5월달에 한 방에 딱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며칠 내에 그런 거는 절대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4번 공사 감리는 X고 그런 거 안 나와요. 자, 2번 이제 219페이지 사업 시행 1년 조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수용 사용 환지, 혼용 방식 세 가지 있습니다. 알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박스에서 환지가 있고 수용 사용 있고 혼용이 있는데 수용 사용은 절대 보지 말고 모르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뭐다? 수용 사용. 모르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 사용. 아는 말이 나오면 환지. 혼용은 뭐만 잡으면 돼요? 혼용은 섞인 혼용입니다. 여기서는 수용 사용하고 환지를 같이 할래요. 같이 해라 그러면 수용 사용 환지를 같이 할래요. 이게 뭡니까? 혼용인데 나눠서 할래요. 분할 혼용. 안 나누고 한다? 미분할 혼용. 분할 혼용으로 해야 된다. 미분할 혼용으로 해야 된다. 뭡니까? 할 수 있다.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두 개 있으니까 선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포인트는 혼용 방식은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고 박스 밑에 2번. 박스 밑에 2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날 새요, 날 새. 한 번 읽으면 날 샌다고. 아니, 이것은 고개를 들여야 의사표시 해야 그 다음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읽고 있어요. 자, 얘기입니다. 이는 분할이요, 미분할이요? 분할, 분할. 분할이면, 자, 일단 도로 설치, 도로 설치, 도로 설치. 이 공사비용 누가 내야 돼요? 수용 방식 누가 낸다? 시행자가. 환지 방식 누가 낸다?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구분 안 하게 되면 2개 1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지. 그러니까 혼용 방식이면 수용 사용과 환지에서 기반시설 부담객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이쪽은 내 거, 이쪽은 네 거 구분해가지고 실시계에 반영해야 한다. 지문 5개 중에 하나 툭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다.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다. 함정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하고 수용 사용인데 환지가 뭐라고요? 땅끼리 바꾸는 게 환지입니다. 토지끼리 바꾸는 게 환지인데 환지 방식은 이런 게 환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게 공사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땅 모양새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됐으면 토지로서 효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토지입니다.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 모양이 쓰기가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쓰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지? 싹 밀어가지고, 자, 밀었다. 싹 미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합치고, 합병해가지고, 어쩌고, 다시 자르고, 뭐하고, 분할하고. 자, A가 여기에 땅 가지고 있으면 이쪽 끝이니까 여기 주겠다. 바꾼다 뭡니까? 교환입니다. 교환. 토지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대요? 나 건물 지을 겁니다. 건물 집니다. 택지, 뭐라고요? 대지. 농사 진다, 뭐라고요? 농지. 바라본다, 뭐라고요? 임야, 산 세 가지요. 자, 대지다. 건물 짓기 좋은 땅이요? 나쁜 땅이요? 좋은 땅이요? 나쁜 땅. 어찌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농사 짓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뭐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바라보기 좋아요, 나빠요? 바라보긴 좋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환지는 여기하고 여기에서만 환지가 나온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도시 만들어요? 경지정리요? 신도시. 그럼 뭐가 나야 돼요? 대지로서 효용정진. 대지로서 효용정진. 두 번째, 토지의 합병의 합. 분할의 분.
교환의 교. 토지에 읽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요? 교환. 이렇게 뭐라고요?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무슨 뜻이요? 합하고 더하고 나눈다. 그리고 지가가 땅 가격이 높으면 수용 사용이 맞냐? 환지가 맞냐? 수용 사용이 맞냐? 환지가 맞냐? 그러면 지가가 높으면 자 우리나라 보상은 무슨 보상이요? 사전 보상하고 현금 보상인데 사전 보상, 현금 보상인데 이 땅값이 높은 지역이 이게 수용 사용 가게 되면 처음부터 미리 뭐 준다? 현금 주면 보상금을 먼저 준다고. 그러면 공사비용이 전부 다 보상비로 다 빠지면 뭐 할 수가 없다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로 간다? 그때는 환지, 땅끼리 바꿔버리면 큰 돈 안 든다. 세종시 제가 갔더니 누굴 만났냐 그러면 1회 때 중개사 공부한 사람이 1회 때 이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가 만난 분인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형동생이라 했는데 그 형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겨서 나는 중개사 제도 도입되기 10년 전부터 중개업 했다. 그럼 몇 년쯤부터 한 거예요? 75년도부터 나는 중개업을 했다. 중개업. 그때는 자격증 없이. 그때부터 중개업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중개사 시험에서 산 증인이다. 돈도 많이 벌어봤고 많이도 까먹어봤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나 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수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거요. 이분이 세종시 갔는데 자기 지역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남자들은 움직여야 돼요. 세종시 갔어요. 가가지고 누구 만났냐 그러면 김모라는 분 만났는데 이분이 세종시 상가연합회 회장입니다. 회장. 물건은 엄청 많아요. 1회 때 중개사 공부했고 이분은 1회 때 중개사 공부했고 이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민법 책까지 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1회 때. 지금부터 1회 때면 85년이니까 몇 년이요? 3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이분은 자격증 없는 사람인데 세종시에 자기가 고향이고 거기서 상가연합회 회장하니까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지. 근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일만 있으면 이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물건을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똠방이에요. 똠방. 똠방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습니까? 똠방. 물건 구해오는 그 동네 유지 있잖아요. 유지 물건 구해온 사람. 물건 구해다 주면 얼마 주고 그걸 하는데 자 세종시에서 여기가 조치호인데 조치호는 여기 이러고 있고 조치호는 이게 여기는 이쪽이 저거 설명이죠. 저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남 조치원이 이만하다 그러면 동서 조치원역은 이렇게 출입구가 동쪽밖에 없어요. 동쪽밖에. 서쪽은 여기 출입구가 없어요. 그럼 철길이 이러고 딱 오면 이게 이 도시가 분리되거든요. 분리. 도시가 딱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철도 있는 건 절대 안 좋아요. 중간에 고속도로 있는 것도 절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겸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다리 만들었고 사람들이 넘어가고 뒤쪽이 개발돼요? 앞쪽이 개발돼요? 앞쪽이. 근데 세종시청은 특이하게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여기도 좀 개발했는데 이 도시가 어느 정도 개발되고 난 때에서 인구 5만에서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조치원역하고 우리나라 큰 역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6.25 끝나고 그때 당시는 이게 거의 비슷비슷했대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화물은 전부 다 조치원 통해서 가야 되고 그 철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큰 도시인데 여기는 유력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정치 힘에서 밀리는 도시가 안 펴진 거예요. 5만에서 계속 5만이야. 계속 5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밑에다 뭐가 들어오고 세종시 들어오고 개발하는데 자 여기는 신도시고 여기는 구도시고 이게 크게 해가지고 세종시인데 그런데 이 구도시가 너무 낡았잖아요. 개발해야지. 앞에는 됐는데 D가 너무 꾸질꾸질하니까 여기에다 이만큼 신도시 개발하고 여기에다 이만큼 신도시 개발한다. 그때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서 듣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사람들한테 이거는 투자를 시켜야 되는데 투자시키면 별 이익이 없을 거다. 이 사람은 왜 이익이 없습니까? 이거 신도시 만드는데 이거 미니 신도시인데 크게 개발하는데 왜 없습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잘 봐라. 너 같으면 이게 지금 평당 얼마냐? 얘 보고 얼마냐? 얘가 아니죠? 이분한테 얼마냐? 한 500 하는데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땅은 얼마냐? 평당 1,500 하는데요? 그렇지. 그러면 이 땅이 개발하면 이 땅보다 가격이 싸지겠냐? 비싸지겠냐? 어차피 이제 출입구는 뒤로 뚫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더 좋아지니까 더 비싸지겠죠. 그렇지. 네 생각에도 1,500원 충분히 넘겠죠.
그러면 벌써 얼마 차이나 평당 1000만원짜리인데 너 같으면 이 이익을 너 같으면 민간인한테 주겠냐 세종시가 가져가겠냐? 뭐라는 거예요? 세종시가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100% 무슨 방식이다? 이것은 수용 사용 방식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역시 형님은 많이 배웠으니까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니까 이러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장이니까 밖에 나가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자기 모르면은 이 사람이 그러던데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을 하더라. 들어가면 안 된다 하더라. 이러고 말이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이니까 니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세종시가 다 수용한다. 왜요 회장님? 그러니까 너 같으면 자 500이지 1500이지 이거 너 같으면 이 수익을 갖다가 민간한테 주겠냐 세종시가 가져가겠냐?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수용이라니까 안 주려고. 이러고 설명하니까 이분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이러고 설명할 때니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에 전위에 여기 산업단지 들어왔죠? 산업단지 물어보니까 그거 들어왔지. 몇만 평입니까? 그거 깨끗이 100만 평 들어왔지. 근데 이거 제일 처음에 이 땅 평당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하겠지. 10만 원 정도. 산업단지 조성하면 보통 세종시 여기 원주 산업단지 평당 얼마입니까? 그런 거 모르면 중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주 산업단지 대충 얼마 정도예요? 300 뻥치지 말고 대충 봤을 때 이 정도 넣으시면 40, 50은 적당해. 45 제가 봤을 때 산업단지 대부분 땅값이 이 정도 위치다 그러면 전국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러고 봤을 때 이쯤에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40, 50 정도 맞지 않을까. 음성이 좋아요? 원주가 좋아요? 원주요. 여러분 생각에 원주가 좋지만 음성도 40만 원 밖에 안 해요. 거리 차이는 원주보다도 음성이 더 가까운데. 그러니까 4, 50 정도면 적당하다고 제가 봤을 때 대충 봐가지고. 그런데 여기 평당 얼마입니까? 10만 원. 근데 세종시는 평당 얼마 나옵니까? 명학산업단지가 110, 분양이 120. 그러면 모두도 명학보다 한 90만 원 정도 나간다. 9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게 지금 500이 1500 되는 거 몇 배 뗐어요? 3배. 10이 90 되는 거 몇 배 뗐어요? 9배. 이거를 세종시에서 하든가요? 아니면 공장들한테 맡기든가요? 맡기지. 왜 맡기든가요? 세종시가 돈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공장 사장들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 법인 만들어. 당신네들이 땅 사라. 행정일은 모든 거 우리가 적극 다 지원한다. 자기네들이 땅 사가지고 하면은 모든 일은 세종시가 다 봐줄 테니까. 왜요? 세종시가 땅 사서 택지전 우리한테 팔아야지. 우리가 돈이 없다니까 돈이. 이거를 수용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뭘 하는데? 민간인한테 주는데 이게 비싸다고 이익 난다고 탐 난다고 이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이거 수용 못 할 텐데 이 10만 원도 없어서 수용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만 원 수용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고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니까는 발표 딱 납니다.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다. 누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게 왜 자기가 그러니까 아는 양 떠드느냐고. 이 사람이 그러던데 수용사용이다 이러고 말해야지 왜 내가 아는 것 좀 떠들고 다녔냐고. 내 생각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가가 무조건 높다고 수용사용 아니고 지가가 높아가지고 환지가 곤란하면 그 도시가 돈이 많으면 수용사용 들어간다고. 간단하게 우리나라 수용사용은 99.9%는 LH공사. 그러니까 얘가 돈 많으면 수용으로 가는 거고 돈 없으면 뭐로 가는 거? 환지로 가는 거고. 지가가 높아서 수용사용이 어려우면 그때는 뭐라고요? 환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에는 몇 가지 있습니까? 3개 있어요. 페이지로서 효용증제, 토지의 교환 분할, 지가가 높아 수용사용이 어렵다. 그럼 뭐라고? 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 곧잘 나온다. 시행방식 변경 X고 221페이지 X, 22도 X,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자, 머리를 좀 비워봐요. 머리를 싹 비워봐요. 자, 비웠죠? 머리 비웠죠? 수용사용. 뭐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비우라니까. 그러니까
싹 비워놓은 상태에서 수용, 사용 그럼 뭐가 딱 생각나요? 생각나는 한 말이 뭐가 생각나요? 고민하지 말고 맨 앞에 분한테는 절대로 질문 안 하기로 했어요. 자신 있게 앉아 있는데 두 번째 나이 수용, 사용 뭐가 생각나요? 응? 뭐라고요? 국가. 홍성댁은 수용, 사용 생각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얼굴 마주보니까 얼굴 마주보고 당황하니까 이쪽 보면서 수용, 사용 뭐가 생각나냐고. 공치법이지 공치법. 수용, 사용 공치법 생각나야 되고 무슨 사업일 때만 수용한다? 공익사업일 때만.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셋은 뭐예요? 도시계획사업.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넘어요. 상식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무슨 사업이니까?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자연스럽게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쓱 지나가야 돼요. 1번 보면서 당연하지? 그러고 넘어간 당연하지. 2번 민간시행자 수용요건. 민간시행자 뭐라고요? 수용권 남용방지. 수용권 남용방지. 자, 또 다시 생각합시다. 생각. 도시개발법 시간에 국토개법. 도시계획시설 사업할 때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원주도로는 누가 한다? 원주시장이. 학교는 원주시장이. 전기는 원주시장이. 웃기다 그랬죠. 왜 전기가 원주냐? 누구지? 그것은 한전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이 법이나 타 법의 규정이 없으면 누가 한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그러면서 국장도 할 수 있다. 도지사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 할 수 있다. 비행정청에는 누구도 있고 공공도 있고 민간인데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수용권 남용 방지하게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할 때? 민간이 할 때. 그게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요. 민간이 수용 사용 방식 하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민간 시행자. 면적 3분의 1가 아니고 민간 시행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번 산정기준 패스 넘어가고 3번 넘어갔더니 2번 기다리고 있네. 무슨 법이? 공치법. 이 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따른다. 건축 떠오르는 법은? 건축법. 뭐 받아요? 건축허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떠오르는 것은 국토계획법. 뭐 받아요?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 떠오르는 것은 수용법. 지금 뭐라고? 공치법. 뭐 받는다? 수용허가. 우리는 수용허가를 뭐라고 쓴다? 사업인정. 사업인정이 무슨 뜻이다? 네,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이다. 공익사업인정. 그래서 사업인정이 수용허가다.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그러니까 수용하려면 뭐 받아야 되는데? 수용허가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무엇을 사업인정고시를 본다. 그만 잡으면 돼. 무엇을? 실시계획의 고시. 세부 목록 고시. 뭡니까? 실시계획 고시입니까? 세부 목록 고시입니까? 세부 목록 고시. 그걸 잡아야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 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뭐 받아요? 실시계획의 고시. 도시개발 사업은 뭘 받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뭘 받아요? 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 고시를 뭘 안 보고? 사업인정고시를 안 보고. 무엇을?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본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세부 목록 고시가 실시계획 고시로 싹 바뀌니까 그 부분을 잡아내라고. 중요입니다. 중요. 그 다음에 재개발 신청은 국계법 끝냈어요. 공치법만 1년이고 나머지 법은 전부 다 뭐라고?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래서 수용사용의 포인트 2개 나왔습니다.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두 번째,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이거는 수용 사용 방식이면 미리 뭐 줘야 되는데? 현금 줘야 되는데. 미리 현금 줘야 되는데 토지 상환 채권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로 주기 위한 증표. 그러니까 이건 사후 현물 보상이에요. 토지나 건물로 주겠다. 이 증표 들고 오면 나중에 뭐 준다? 땅이나 건물 준다. 그게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입금의 일부 지급해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12명 있는데 수용 사용 방식은 조합은 못해요.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만드니까
조합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전부 다 수용성하고 좌우지간 사업만 하면 뭐 만들 수 있다? 채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국가는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온다고. 국가도 시행자니까 발행할 수 있다. 발행 규모는 앞뒤만 싹 떼고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토지상한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토지 건축 규모가 얼마냐?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물에 2분의 1 초과하지 말고 3번 지급 보증 뭡니까? 부도 민간 시행자가 민간이면 뭘 받으라?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누구만? 민간 시행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섞지 말고 걔들이 민간이 아니니까 안 받는다. 네 번째 발행 승인. 개발법은 누구이라고요? 지정권자. 발행하고 싶으면 지정권자 승인 받는데 지정권자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정권자도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서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 받는다. 결론은 지정권자 승인. 발행 조건은 자 채권의 이자료. 모든 채권의 이자료는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본인이 정한다고 하니 발행자가 정한다고. 이 채권은 기명이요 무기명이요? 기명이 뭐예요? 증권의 소유자 이름이 표시됐다. 그게 기명증권. 이전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하게 되면 이게 기명증권이니까 이런 얘기했죠. 기명증권, 증권에 뭐가 나온다? 이름이 나온다. 이 증권에 이렇게 이동희 그러면 어제 실시 검색어 몇 위까지 갔어요? 5위까지 갔습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몇 위도 많이 갔는데 1위도 많이 갔는데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저 유명인사예요, 유명인사. 특가하면 이동해가지고 검색어에 1위 나온다니까, 1위. 몰랐어요? 검색어 보면 1위 나오고 요즘은 잘 나갔어요. 제가 면도기 선전한 거 봤습니까? 굴곡 좀 샥 들어간다 해가지고 증권의 이름이 나오면 제 뭐라고요? 이동인데 이 증권은 뭐라 나온다고? 이동이라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고 오면서 내 거다 하면 남들 뭐라고요? 웃기고 있네. 이름이 뭔데? 이동인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팔아먹었어요. 들고 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뭐가 나니까? 이름이 나니까. 그럼 어찌해야 돼요? 빨리 이름을 바꾸라고. 뭐라고? 박기인이라고 바꾸는데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침으로 지워가지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발행회사 가면 회사에 뭐가 있으니까? 원부가 있으니까 증권번호 1번 이름 바꾸고 주소 바꾸고 이름 바꾸고 주소 바꾸고 그렇게 해야 자기 거라고 권리주장이 됩니다. 이게 기명증권이요. 그래서 증권을 갖다가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했으면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다 쓰고 증권에 써야 내 거라고 권리주장이 되고 2번 질권 설정은 질권 설정이 무슨 말이에요? 담보 제공. 이거 증권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갖다 내가 담보로 돈 없어서 제가 담보로 줬어요. 누구한테? 국합성이한테. 국합성이가 들고 다니는데 이름 뭐라 나요? 이동이라고. 국합성이가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담보로 잡은 거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훔쳐온 거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담보로 제공했으면 갑성이 이것도 어디 가가지고 발행해서 가가지고 원부에다 이 증권번호 1번은 어쩐다. 이건 담보 설정됐다. 내가 질권자 누구다? 국합성이고 주소 쓰고 이 증권은 어쩐다? 이 증권은 질권 설정 그리고 써놔야 그래야 남들한테 내가 담보 잡은 거다고 권리주장할 수가 있다고. 밑에 2번은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으로 해요. 상식.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이고 3번 이주대책 설명은 잘 들어보세요. 이주대책 끝.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합격했다 그러면 저기 신도시 만들면 딱지 몇 개 나와요? 신도시 안에 저기 지금 혁신도시 안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딱지 종류가 몇 가지 나옵니까? 많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실무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주자 택지, 두 번째 생활용지 택지, 세 번째 협의양도 택지. 세 개는 딱지가 세 개. 그게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주 대책 여기에서.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알려면 공치법을 공부해야 돼. 공치법.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임원 선출을 진짜 잘해. 임원 선출. 회장 선출 잘해야 되고 회장이 경험이 많다든가 회장이 경험 없으면 참모들
옆에 있는 임원 잘해가지고 이쪽 파트는 여기가 공부 잘한다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왼쪽에 앉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책부 공부하고 원래 못하는 사람이 중간에 앉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주에 그린벨트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기서 게트포 공부해야 돼. 그린벨트 안에 투자할 때 엄청 많으니까. 이쪽 파트는 여기는 내놓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현장 떠들면 현장에 뛰어들면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택도 없다니까 안 돼. 게임이 안 된다니까. 더 배워야 된다니까. 근데 언제 누가 다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파트를 나눠야 된다고. 보상의 모든 문제는 이쪽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린벨트는 여기서 해야 되고 나머지 파트는 저기서 해야 되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책임 역할에 나중에 그거 해야 돼. 그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더 해야 돼요. 2주 재택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4번 선수금인데 선수금이 돈을 미리 받는 겁니까? 미리 주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럼 주는 거는 뭐래요? 네, 선급이죠. 선급. 선수금 미리 받는다.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자, 더지기발 사업합니다.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누가 한다? LH. 자, 그럼 얘가 이제 하는데 공사 비용이 얼마냐? 100원 들어간다. 수익은 얼마냐? 900원 난다. 공사 기간이 몇 년이냐? 10년이다. 얼마 들고 시작하라? 100원 들고. 10년 동안 100원을 써야지. 100원을 비용 100원 쓰고 얼마 벌어간다고 900원 벌어가는데 얼마 들고 시작해야지. 100원 들고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얼마 들고 10원 들고 시작한다고. 1년 되면 돈 똑 떨어져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래서 이만큼은 택지 조성해서 팔 겁니다. 이거는 택지 조성. 여기는 조성 않고 미조성해서 판다. 미조성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래 형태의 땅 원형지. 이걸 갖다 이만큼 삼성이 사고 싶어 한다. 이만큼 현대가 사고 싶어 한다. 현대가 그러면 얘들한테 돈을 미리 좀 받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선수금 제도예요.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조성태지나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에게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아 쓸 수 있다. 단 지정권자 승인은 받고 승낙받고 받아 쓴다. 이게 선수금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있다 없다 모르니까 그런 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 시행되는 조정토지든가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 단 지정권자 승인은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면 5번 원형지 공고입니다. 원형지 어디 때문에? 세종시. S 서울대하고 삼성 생각해야 돼요. 세종시에다 누구 밀어넣으려고? 삼성 넣으려고. 누구 넣으려고? 서울대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삼성도 안 가고 서울대도 안 가고 끝났어요. 가려고. 왜 가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SS를 보내야 되는데 얘들이 안 간다. 왜 안 간다? 비싸니까. 어떻게 하려고? 싸게 주려고. 싸게. 완전 싸게. 이게 지금 봐봐요. 자, 이게 평당 LH가 얼마에 수용했다? 10원에 수용했다. 얼마 수용? 10원에 수용했다. 택지 조성해서 LH가 땅 싹 깎아가지고 택지 조성에 팔면은 10원에 팔까요? 100원에 팔까요? 100원에. 조성하지 않고 샀다 그러면 자기 경비는 좀 하겠죠. 내가 하다 보니까 10원이 넘어 이게 100원이고 이게 100원이고 이게 1000원 그럽니다. 그러면 나 이거 할 때 나도 내가 그 등기전을 하다 보니까 한 1원 들어갔으니까 얼마큼 얘가 101원이다. 101원. 101원을 감정 뺏어오기는 101원 뺏어오고 감정할 때 한 105원 정도 되다. 그러면 105원에 주겠다. 105원에. 105원에 주면서 그런 거 어쩌라고? 가라고. 가야 한 건 가지 싸니까. 남들은 이거 얼마에 사는데? 1000원에 사는데. 얼마에 산다? 105원에. 105원에 사가지고 1000원 팔면 이익이 얼마냐? 간다고. 가는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게 조성이 안 된 땅이 뭐라고? 원형지. 네 마음대로 개발하고. 여기는 어쩐다? 내가 개발하고. 내가 개발하는데 여기 전체가 뭐라고? 도시개발구 신도시인데 여기는 네 마음대로 개발하고 여기는 내가 개발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개발하니까 도로가 이렇게 가고 우리는 도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네 마음대로 나는 도로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것은 도로는 어쩌든 도로는 똑바로 만들어야지. 수도가 가다 여기 가서 끊기고 우리는 지하수 파면 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수도는 똑바로 가야지. 이런 게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공사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뭐만 받는다? 기반시설 공사비. 그래서 얼마 받는다? 110원을 받는다. 그래서 만드는 제도가 원형지 제도예요. 그걸 알고 출발해야 돼요.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 개발 그런 거 전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연친화적이 아니고 어쩐다고? SS 보내려고 법 만들 때 시행자는 SS 보내려고 그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자연 친화적 법화적 입지적 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지정권자 주름 끊고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 그 자가 누구냐? 1, 2, 3, 4 누구? 자기 누구? 자기네들은 싸게 5번은 누가 있다? SS 학교 공장 S 대 S 회사 생각하고 박스 위에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이네요? 3분의 1이네. 그건 잡아야죠. 그럼 1번에 2개 잡아야죠. 자, 지정권자 승인받고 또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2번 원년지 공급계 1번 패스, 2번 패스, 3번 패스. 큰 3번 조건부 승인. 자, 누구 승인받는다?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가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읽을 필요 없어요. 4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1번 선정 방법인데 원형지는 누구한테 준다? 자기. 수의계약 하겠어요? 입찰하겠어요? 내가 나하고 무슨 입찰하냐고 뭐 해야지? 수의계약. 수의계약인데 SES는 얘는 수의계약 하게 되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난리 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정권만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난리 나요.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얘는 비리 문제 없어야 되니까 뭘 한다고? 입찰 방식, 경쟁 입찰. 입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떤다고? 수의계약. 2번이죠. 항상 똑같아요.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부터는 수의계약. 그러면 수의계약. 그래서 이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뭘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데 SES는 공장하고 학교는 뭘 한다? 경쟁, 입찰. 2번이 지나도 입찰자가 없으면 다시 뭘 한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공급가 비싸게 주면 안 한다고. 뭐 플러스 뭐?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넣고 협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 제한 얘도 중요하고 아까 얼마 샀다고? 100원. 얼마에 분양한데? 1000원. 팔면 바로 얼마 생겨? 900원 생겨 900원. 9배 장사입니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못 팔아요.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이요. 누구는 투기 안 한다? 국가, 지자체 투기 하니까 국가, 지자체 빼고 나머지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은 뭐냐? 공사 끝나고 5년 아니면 계약서 쓰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를 빨리 끝내려. 공사 끝내고 5년. 계약서 쓰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 팔 수 있는데 예외. 이경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나 먼저 팔게요.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그때는 기간 적용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적용 안 받는다는 누구? 국가지자체. 두 번째,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기간 적용 안 받음. 승인, 취소, 스스로, 계약의 해제, 스스로. 그런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형지가 그런 데는 나오지만 틀릴 만한 내용은 없어요. 조성토지 공급인데 1번 읽을 때니까 잘 봐요. 온 거 있습니까?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 변경에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옵니까? X입니까?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O의 X요? X. 그게 작년 문제라고. 지정권자한테 나 이렇게 공급합니다. 제출해야지 승인받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 필요가 없고 공급기준 필요가 없고 공급방식. 원칙, 1번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요. 토지, 택지 조성해서 팔 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기 뭐 혁신도 생각이요. 기업도시. 땅 팔 때 뭘 한다? 경쟁입찰. 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쫙 해가지고 혁신도시는 모양이 좀 항아리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좀 작은데 보니까 입구가 좀 작은데 그러면 블록 조정해가지고, 자, 쫙,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이거, 1, 2, 3, 4, 5, 이렇게 가든가, 1-1, 1-2, 1-3, 2-1, 2-2,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1-1 블록, 여기를 갖다, 얘가 처밀이다, 중밀, 고밀. 처밀 그러면 단독, 중밀, 고밀은 아파트. 여기 택지, 자, 이만큼 먼저 분양하는데, 이만큼 시작 분양하는데, 자, 확대했던 이만큼 나는데 분양하는데, 시작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A 분력, A1, 2, 3, 4 막 나오고 해가지고, 쫙 공급 내용 보게 되면, A1은 입찰, 경쟁 입찰, 2는 입찰, 3 입찰, 막 가다가, 나인가 얘는 추첨, 입찰, 추첨.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입찰, 얘는 추첨, 입찰, 추첨. 이런 식으로 추첨이 툭툭 나온다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우리가 여기서 중개하고 있는데 사장님 이거는 추첨인데 왜 얘는 또 입찰이 돼요? 얘는 추첨인데 왜 얘는 입찰이 돼요? 내가 합니까? LH가 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내용이 여기 나온다. 여기.
추천 방식이죠. 이럴 때는 추천 방식이고 그게 아니면 입찰인데 입찰. 추천 방식이 뭐냐? 거기 2번이 추첨이고 3번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아예 보질 말아요. 모르면 뭐예요? 수의계약. 알면은 추첨이에요. 추첨. 추첨 잡아야 돼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주. 주택법에 공공택지 공. 330 이하의 단독주택 단. 공장용지 공. 총 몇 개예요? 추천 방식에 뭐가 있어요? 주, 공, 단, 공. 그러면 주, 공, 단, 공 이러지 말고 이걸 갖다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는 작년은 공, 주, 단, 추. 이거는 저기 오기 가게 되면 저기 천안에 가면은 천안에 선경이라는 애가 뭐라고 했는가? 교수님 있잖아요. 원래 공주들은 옷을 간소하게 입어요? 화려하게 입어요? 화려해요. 그 공주 해본 사람 말이에요. 어렸을 때 공주 하다 보니까 옷을 되게 화려했거든요. 화려한 옷에 단추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그래서 걔가 한 얘기가 공주, 단추, 공주, 단추, 공주, 단추. 자꾸 떠들거대 방법 없어요. 개인, 점수, 공주, 단추, 영인, 기방. 붙일 줄만 하면 돼요. 콩, 주, 단추. 공짜를 잘 잡아야 돼, 공짜를. 자, 공공용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용지. 대기는 뭐가 돼야 잘 봐야 됩니까? 공공용지가 아니고 공공택지하고 공장용지요.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공공용지 수의계약. 뭐라고? 네, 공공택지, 공장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주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그 다음에 단위 330 이하는 단독주택용지. 추가 뭐라고? 추첨 방식. 그러면 여기서 뭐가 추첨이고 뭐가 입찰입니까? 나왔죠? 단독택지 팔 때 뭐가 추첨이고 뭐가 입찰이요? 330 숫자 바보라고. 전부 다 330 이하는 뭐라 나온다고? 추첨. 332 그럼 걔는 입찰 이렇게 찍혀있다고. 그런 식으로 택지 공급할 단독 택지 공급할 때. 그런 단독 택지는 있으면 우리가 투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단독 택지는 절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저런 단독 택지는 들어가서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라고. 절대 저런 땅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 도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저런 단독 택지는 땅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계획 도시니까 저런 데는 투자해도 괜찮아요. 저런 도시. 그래서 공주, 단추 기억해야 돼요. 공주, 단추. 나머지 생각 안 난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수익이야. 이렇게 미우면 됩니다. 자, 가격평가. 이것은 조정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을 한다. 넘어가고 5번 시행자는 학교 생각. 학교가 뭔지 알죠? 폐기물 처리시설. 공적인 용도예요? 사적인 용도예요? 공적인 용도. 이거 팔 때 싸게 팔아야 되겠어요? 비싸게 팔아야 되겠어요? 싸게. 얼마가 싸게? 그건 뭘로 괜찮을까? 감정가 이하로 판다, 초과하게 판다, 이하로 판다. 좀 싸게 팝시다 이런 얘기요. 학교나 폐기물 시설 등 공적인 용도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수용사용이에요. 수용사용 거기까지. 그 다음 넘어가면 환지 방식입니다. 예, 잠시 쉬고 시작 끝냅시다.